시어머니의 탐욕 때문에 5살 아들을 빼앗긴 62세 과부 최은희. 35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홀로 식당을 운영해온 그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절친 윤정자의 딸 결혼식에서 만나게 될 신랑이 혹시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은 아닐까요? 우리 준호가 커서 꼭 찾아올 것입니다. 엄마, 과연 은희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는 감동적인 모자, 상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최은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또 준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5살 준호가 작은 손으로 치마폭을 잡아당기는 꿈. 매번 같은 꿈이었습니다. 은희는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35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작은 식당 문을 열고 나서자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전라도 시골 읍내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은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은희야. 벌써 나왔네. 건너편 슈퍼 아주머니 윤정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자는 은희의 유일한 절친이었습니다. 마을 유지 집안의 시집간 덕분에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니, 일찍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서 말입니다. 은희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잠이 없는 게 아니라 악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김치찌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안고 은희 언니. 정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우리 딸이 드디어 결혼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립니다. 은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결혼. 그 말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만약 준호가 있었다면 지금쯤 자신도 며느리를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축하합니다, 언니. 사위 되실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서울서 회사 다니는 좋은 청년입니다. 이번 주말에 양가 상견례도 있습니다. 정자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은 공허했습니다.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준호를 키우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같이 구박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안다고 애까지 혼자 키우겠습니까? 우리 핏줄인데 제가 키우겠습니다. 은희는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젊은 과부가 애 하나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시집살이 제대로 못하더니 결국 이 모양입니다. 그런 말들이 은희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준호를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우리 준호가 커서 꼭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은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겨진 채로 작은 식당을 차려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언니 결혼식에 꼭 와야 합니다. 정자의 목소리가 은희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은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선 또 다른 아픔이 꿈틀거렸습니다. 남의 아들 결혼식을 보러 가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도 준호 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자의 딸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은희는 새벽부터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브로치 하나.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 웃어야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남의 자식 결혼식을 보러 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정자를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 언니 축하합니다. 신부가 정말 예쁩니다. 고마워요, 은희야.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자는 기쁨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은희는 그런 정자를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준호의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까요? 식이 시작되고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은희는 무심코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랑의 턱선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걸어가는 모습도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도 모두 기억 속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은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웃을 때 한쪽 눈만 살짝 접히는 모습이 어린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준호도 웃을 때 왼쪽 눈만 접혔는데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까지 들려오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준호의 어린 시절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희는 신랑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서 있는 자세, 손짓, 심지어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준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혹시 정말 은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5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희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까이서 신랑을 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은희 차례가 됐습니다. 신랑과 마주 선 순간 은희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코 옆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준호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랑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어른이 된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는 뒤로 물러서며 가슴을 누르고 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기 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희는 벽에 기대어 서서 신랑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준호였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엄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습니다. 3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신랑 가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신랑의 어머니로 소개된 오말순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말순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값비싼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준호를 낳은 어머니일까요? 은희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준호와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순이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어머니 오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은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준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 자식이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는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친어머니라면 내가 낳은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요. 우리 부부는 늦은 나이에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말순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은희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준호가 우리 가족이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가족이 됐다는 표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친아들이라면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희는 주변 하객들의 반응도 살폈습니다. 대부분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친아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나요? 다른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말순의 말에는 분명 숨겨진 뜻이 있었습니다. 말순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말순이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을 유심히 봤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소유욕이 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귀한 물건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은희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준호가 말순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자랑스럽다. 말순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는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정자를 찾아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정자 언니 사돈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참 특이하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점이 독특하던가요? 준호에 대해 물어봐도 어린 시절 이야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우리 집에 온 후에 이야기만 하세요. 정자의 말에 은희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혹시 준호가 입양된 건 아닐까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느낌은 들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정자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준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정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자 언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정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은희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어서 와요, 은희야. 차라도 한잔 하세요. 정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희는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언니 사돈댁 아드님 말입니다. 준호 말인가요? 왜요? 정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어릴 때 입양된 건 아닌가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 때 보니까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요. 은희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자가 불쾌해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이상한 점이 뭔데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이 좀 특이했어요. 친아들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았거든요.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어떤 생각이요? 은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 준호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5살 이전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자의 말에 은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살 이전 사진이 없다고요? 네. 화재로 다 타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해요. 부모라면 아이 사진 하나쯤은 따로 보관하지 않을까요? 은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준호가 시어머니에게 끌려간 나이가 정확히 5살이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준호 본인도 어린 시절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5살 이전은 완전히 기억을 못한다고. 정자의 말에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없다니요. 왜 기억을 못한다고 했나요? 어릴 때 큰 병을 앓아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얘기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큰 병이라니요.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은희야,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결혼식 때 보니까 궁금해서요. 은희는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정자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희야, 설마 그 아이가 누군가와 닮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정자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라고요. 이제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준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 정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희야, 준호가 내일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네요. 신부 친정 인사차 오는 거래요. 정말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인사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후에 우리 집에 들르니까 그때 와요. 다음 날 오후 은희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정잔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잔의 집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온 것입니다. 은희는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와요, 은희야. 정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준호와 새 신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마을 은희 이모님이야. 결혼식 때도 와주셨어. 정자가 소개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축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정말 좋은 신랑감이시네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눈매, 코, 입 모든 것이 어린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이모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죠. 준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은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자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네, 기억하는 한은 그렇습니다. 준호의 대답에서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기억하는 한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혹시 5살 이전 기억이 있으신가요? 은희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준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없습니다. 어릴 때 병으로 기억을 잃었다고만 들었어요. 준호의 눈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병이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요. 준호가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좋아하던 것이나 특별한 기억은 없으세요? 글쎄요. 가끔 꿈에서 보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꿈인가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꿈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들려요.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손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는지 여자 목소리였어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준호가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모님,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미안해요. 은희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이모님을 보니까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준호의 말에 은희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요? 네. 처음 뵙는 분인데 왠지 편하네요. 신기하죠?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이모님도 그런 느낌 있으세요? 네, 있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내 엄마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가 은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은희는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준호의 양어머니 말순을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을 확인하려면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은희는 정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 사돈 어머님과 한번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인사나 드리고 싶어서요. 결혼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그럼 내일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자네 집에 갔습니다. 말순이 이미 와서 정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은희야. 사돈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은희예요. 아,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뵈었죠. 말순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은희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아드님을 두셨어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의 대답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정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은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가요? 말순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혹시 어머님의 친아들이 맞나요?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 때 하신 말씀들이 좀 이상했어요. 친아들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았거든요. 은희가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말순의 안색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가족이 됐다고도 하시고, 그건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말순이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5살 이전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들었어요. 정말 화제 때문인가요? 은희의 추궁에 말순은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준호를 어디서 데려오신 건 아닌가요? 은희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준호가 제 아들입니다.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군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근거는 충분합니다. 준호의 모든 것이 제 아들과 똑같아요. 웃는 모습, 걷는 모습, 심지어 코 옆점까지. 은희도 일어나서 말순과 마주 섰습니다. 그런 건 우연일 수도. 35년 전 전라도에서 5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셨나요? 은희의 말에 말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설마? 네, 맞습니다. 저는 최은희입니다. 준호의 친어머니예요. 말순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역시 맞군요. 준호를 훔쳐간 게 은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훔쳐간 게 아닙니다. 버려진 아이를 거둔 것뿐이에요. 말순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요? 제가 언제 준호를 버렸나요?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맡기셨어요. 키울 수 없다고, 좋은 집에 보내달라고. 말순의 고백에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네. 돈도 주시면서 잘 키워달라고. 저희도 아이가 없어서 기뻤어요. 말순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준호는 모르는 거군요? 네.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은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의외로 말순에 대한 고마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준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만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둘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순과의 대화 후 은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확신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로요. 은희는 정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사실 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정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희야, 당신. 준호가 제 아들입니다. 35년 전에 시어머니가 데려간 그 아이예요. 은희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해야겠네요. 확실히 하려면. 네, 그래야겠어요. 언니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준호한테 어떻게 말하죠?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며칠 후 정자의 도움으로 준호와 은희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모님도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네,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은희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혈액을 조금 뽑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은희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기다려야죠. 은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은희는 매일 밤 뒤척였습니다. 만약 결과가 음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자와 함께 병원에 간 은희는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관계일 확률이 99.9%입니다. 은희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정자가 부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에요. 은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35년 만에 확인이었습니다. 이제 준호한테 말해야겠네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천천히 해야죠. 일단 사실부터 알려주고. 다음 날 은희와 정자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말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희가 미리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은희 이모님이 내 친어머니야.
정자의 말에 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해.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내지 못해서.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준호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미안하다, 준호야. 우리가 숨겨서. 말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준호야. 우리 사랑은 진짜였어. 말순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은희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고 부른 말순과 갑자기 나타난 친어머니 은희를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정자가 위로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나서 두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 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낳아주신 어머니도 길러주신 어머니도요. 준호의 말에 두 여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시간을 내어 은희를 자주 만났습니다. 35년간 비어있던 시간을 채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참말 많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지. 하루 종일 엄마 치마 꼭지를 잡고 따라다녔어. 은희가 눈물 섞인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 은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말순도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언니도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두 여자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준호의 아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머니들, 아기가 생겼어요. 준호가 기쁘게 발표했습니다. 은희와 말순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내 첫 손자네요. 은희가 감격했습니다. 우리 첫 손자죠. 말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둘은 한 가족이 됐습니다. 드디어 출산 날이 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은희, 말순, 정자, 그리고 준호의 아버지 박정우까지 모였습니다.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됐네요. 잠시 후 준호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들, 손잡으세요. 준호가 먼저 은희에게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호야. 할머니가 왔어.
은희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은희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은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도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정말 준호를 닮았네요. 어릴 때 준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은희도 동감했습니다. 그때 정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새 할머니, 한 할아버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복잡했던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입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들,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아들아? 은희가 물었습니다. 강호 돌잔치를 2번 하려고요. 한 번은 성남에서, 한 번은 전라도 마을에서요. 준호의 제안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2 고향에서 모두 축하받게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2개의 뿌리를 가졌으니까요. 은희와 말순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호가 돌이 됐습니다. 전라도 마을의 돌잔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희야, 정말 복 받은 거야. 손자까지 얻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고마워요. 다 하늘이 주신 복이에요. 은희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호가 돌잡이를 하는 순간 실타래를 집었습니다. 장수하라는 뜻이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우리 강호 할머니들과 오래오래 함께 살자. 은희가 손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말순도 곁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은희는 마당에서 강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아들도 되찾고 손자도 얻고 저도 행복해요. 2 어머니를 모두 사랑할 수 있어서요. 준호가 은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린 시절처럼요.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결국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은희 씨와 준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의 탐욕과 아들을 되찾기 위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이 담긴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가족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은희 씨와 준호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랑은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